사실 저도 실패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귀국해서 모자 회사에 이제 일반 직원으로 지금은 독립을 했지만 들어가게 됐을 때 저는 아주 야심차게 디자인을 많이 이렇게 했죠. 근데 실제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 디자이너가 이미 기존에 있던 디자이너가 7명이 있었고 제가 이제 실장으로 스카웃이 돼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제가 디자인을 한 모자들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이미 이제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그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7명의 모자들은 정말 잘 팔렸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도 했고 나름대로 스카웃 돼서 왔고 막 그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어줬고 막 이런데 실제로 팔리지 않는 모자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건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고 굉장한 좌절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모자 학교를 파리에서 나왔지만 제2의 학교는 바로 처음에 들어갔던 그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다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는 모자를 배웠다면 그 회사에서는 모자를 쓰는 사람을 배웠어요. 시장을 배운 모자를 쓰는 사람. 고객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모자가 있지만 그 모자를 고객이 써주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만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했던 디자인들이 너무 앞서가고 프랑스적인 그런 그 기운이 남아있어서 아방가르드하고 한국 사람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히나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두상 모양도 유럽형과 아시아형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것부터 고쳤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도 시장에 가서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 예쁜데 썼을 때 안 어울리는 모자 되게 많죠.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모자가 겉으로 봐서 예쁘다고 써서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써서 예쁜 모자를 만들기까지, 그리고 사람한테 어울리는 모자를 만들기까지가 제가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술 아트적인 데서 디자인 쪽으로 완전히 이전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이전이라기보다는 아트적인 것을 살리면서도 대중성도 있어야 된다는 중간 다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디자이너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한 발을 앞서가면 디자이너는 천재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반발만 가자. 그렇다고 소비자하고 딱 맞춰가면 그거는 그 디자이너의 사회적인 역할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항상 트렌드를 창조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고 소비자를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앞서가야 되는데, 그 앞서가는 발걸음이 딱 반발, 0.5, 한 발보다 반발만 가면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발 앞서가면 그때부터는 소비자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내 모자와 소비자가 만나지 못해요. 거리를 좁혀줘야지만이 아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모자로서 고객과 내 모자를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간단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저는 10년 동안 많이 못 팔았어요. 한 발을 앞서가면 반발, 소비자가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성공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성공해요. 반발만 앞서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 제가 앞서가면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려면은 아니요, 정말 맷집이 좋아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굶은 상태로, 헝그리한 상태로 기다려야 돼요. 자본이 버텨야죠. 버텨야죠. 한 발씩 앞서 있으면 한번 들어오면 네. 안 해봤잖아요. 해본 사람은 되게 배워요. 안 해보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예를 들어서 안 가보고서 유통업계에 진입하려면 사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개인의 능력, 포텐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움을 항상 금치 못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전 세계 1위 하는 그런 영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피겨에서의 김연아라든가 뭐 박태환도 그렇고, 뭐 아무튼 개인적으로 보면 뛰어난 DNA를 가진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디자이너가 될 자격이 충분한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백화점에 한번 가보셨어요? 한국 브랜드, 자기 이름을 건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과연 그 백화점 안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는 너무나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디자이너인데 성공하지 못하고
백화점에 자기 매장 하나 없죠. 물론 명품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어떤 국민들의 그런 잘못된 소비 행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 디자이너가 성공하는 디자이너와 천재성을 가진 디자이너는 분명히 달라요. 즉 주변에 천재성을 가진 디자이너는 정말 많아요. 자, 천재성을 가진 디자이너는 10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성공하는 디자이너는 1명이에요. 1%예요. 그러면은 천재성도 갖고 그리고 성공하는 디자이너, 이게 이 두 가지를 같이 갖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자기의 천재성 안에 갇히면 금방 사라져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도 저 브랜드를 예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천재들인 경우에는 자기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디자이너는 결국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런 천재성도 가지면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마케팅으로도 성공한 디자이너의 예로 프라다와 아르마니를 많이 뽑아요. 프라다와 아르마니는 천재적인 그런 디자인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마케팅 또한 자기네가 직접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예, 그렇게 천재성과 마케팅적인 작가적인 천재성과 마케팅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디자이너들은 사실은 100의 1%도 안 되겠죠. 굉장히 드문 경우의 수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재적인 능력이 갖고 있다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것을 일단은 좋은 자산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꼭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발만 가라는 말, 그 말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